여러분은 해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해썹 시스템은 어떻게 처음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해썹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우주인을 위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식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완전 무결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썹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후 필스버리라는 우주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 적용하며 시작되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가 해썹 시스템의 적용 지침을 채택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해썹은 언제 처음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1995년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인 해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 정책은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해썹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해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째, 해썹의 정의 및 개요. 둘째, 해썹의 준비 5단계. 셋째, 해썹의 7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해썹 의무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해썹의 개념 및 적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썹 준비 5단계와 7원칙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해썹 적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해썹 의무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썹이란? 지금부터 해썹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1993년 총회에서 해썹 시스템 적용 지침을 채택하고 식품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으로서 해썹을 도입하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1995년에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따르면 해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이란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해썹은 해저드 어널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영문 약자로 위해 요소 분석을 뜻하는 HA와 중요 관리점을 뜻하는 CCP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썹은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해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GMP인 우수제조 기준과 SSOP라 불리는 표준위생관리 기준입니다. GMP는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 설비 요건 및 기준, 건물의 위치, 시설 설비의 구조, 재질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합니다. SSOP는 일반적인 위생관리 운영 기준으로 영업장 관리, 종업원 관리, 용수 관리, 보관 및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관리 등의 운영 절차인 표준 위생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생관리 기준 등의 선행 요건이 밑바탕이 되어 해썹 시스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선행 요건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해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선행 요건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 조건 및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현장에서 이 선행 요건을 적용 완료했다면 이제 이 업체는 해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사전 준비 5단계를 통해 해썹을 준비하고 해썹 7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부자재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유통 단계를 거쳐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중요 관리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품질 관리는 완제품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해썹 시스템을 통해 원료부터 제조 가공 단계별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이며 과학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해썹 관리가 기존의 품질 관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품질 관리는 최종 제품 중 일부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함께 제조된 제품도 적합하다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므로 시험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해썹 관리는 원료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확인 및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썹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수립한 기준대로 운영하는지, 교육을 통해 비숙련자도 모니터링 관리가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썹은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썹 준비 5단계. 지금부터는 해썹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썹 관리는 7원칙 12절차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썹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5단계와 본 적용 단계인 해썹 7원칙을 포함한 총 12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 해썹을 준비하기 위한 5단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계획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업체에서 해썹 계획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해썹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썹 팀장은 영업자 또는 공장장 등 업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을 권장하며 팀원은 제조 작업 책임자, 시설 설비의 공무, 물류관리 업무, 품질관리 업무, 교육훈련 업무 등 담당 책임자 등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 공정의 현장 종사자로 지정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썹 계획 개발의 두 번째 준비 단계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성분 배합 비율 및 제조 방법, 제조 또는 포장 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소비 기한,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한 제품 설명서에 따라 세 번째 준비 단계인 용도를 확인하는데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일반 건강인, 영유아, 어린이, 환자, 노약자, 허약자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해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 단계는 공정 흐름도 작성입니다. 먼저 해썹팀은 업체에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세척, 선별 등 전처리, 배합,
증숙, 금속 검출, 살균, 그리고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를 파악하여 제조 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우리 업체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빠짐없이 모든 공정이 들어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 관리점 및 주요 공정 등 특정 단계에서 계측이 필요한 공정이 있다면 제조 공정별로 가공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검출 공정에서는 금속 검출 통과 방법 및 불검출되어야 할 금속 시편의 크기를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제조 공정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해당 식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별로 유해 요소의 교차 오염 또는 2차 오염과 증식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정 흐름도 작성에서 필요한 사항은 앞서 보신 제조 공정도와 지금 보시는 평면도입니다. 작업장 평면도는 각 작업장의 가공 특성을 반영한 명칭, 청결구역, 일반구역과 같은 구역명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등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준비 단계는 현장 확인입니다. 작성된 제조 공정도 및 평면도 등 공정 흐름도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공정 흐름도가 실제 작업하는 공정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썹팀은 작업 현장에서 공정별 각 단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하여야 합니다.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각 공정과 작업장 내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및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을 검증한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 공정도나 평면도 등 공정 흐름도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공정 흐름도를 완성했다면 본격적인 해썹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썹을 준비할 수 있는 5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해썹을 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첫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해썹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바로 해썹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해썹팀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별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제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의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흐름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썹 적용을 위한 사전 5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해썹 7원칙.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5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해썹 7원칙을 통해 해썹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썹 7원칙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7원칙의 첫 번째는 원부재료, 제조 공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위해 요소는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금속 조각, 유리 등 물리적 위해 요소, 농약이나 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료 및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보시는 표와 같이 원료 또는 공정명, 위해 요소, 위해 평가, 예방관리 방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료와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파악한 후 각 위해 요소별 유입 경로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하여 위해 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해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잠재적 위해 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예방하거나 제어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는 예방조치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썹 7원칙의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 결정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 관리점이란 무엇일까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중요 관리점이란 해썹을 적용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뜻합니다. 즉, 첫 번째 원칙인 위해 요소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위해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요 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5가지 질문을 통해 최종 관리해야 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하지만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특정 온도에서의 가열 처리와 세척 및 소독, 금속 검출기에 의한 금속 이물 검출 공정, 여과 공정 등이 있으며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더라도 작업장 환경에 따라 중요 관리점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썹 7원칙의 세 번째 원칙은 앞서 결정한 중요 관리점에서 해야 할 관리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한계 기준이란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뜻합니다. 즉, 한계 기준은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 지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계 기준은 작업하는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육안 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 또는 특정 지표로 나타내야 합니다. 한계 기준은 온도 및 시간, 염도, pH, 금속 검출 능력, 소독 농도 및 시간 등이 될 수 있으며 위해 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 관리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모니터링이란 중요 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즉, 모니터링은 종사자가 관찰하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 수단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해썹 7원칙의 5번째 원칙입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개선 조치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한계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 취해야 할 개선 조치 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이탈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추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썹 7원칙의 4원칙과 5원칙을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한계 기준 이탈에 따른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면 모니터링 일지 양식에 따라 작업자가 실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양식의 예시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현장 종사자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한계 기준을 이탈하면 취할 수 있는 개선 조치 방법을 함께 수립하여 담당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위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는 식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해썹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썹팀은 해썹 시스템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해썹 관리 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 해썹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검증이란 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리계획의 유효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검증 절차의 종류는 크게 유효성 평가와 실행성 검증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유효성 평가는 쉽게 말해 우리가 중요 관리점으로 설정한 공정이 정말 위해 요소를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실행성 검증은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가 실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기록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해썹 7원칙의 마지막은 해썹 체계를 문서화하여 효율적인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록 유지는 해썹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에서도 해썹 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7원칙 12절차에 따라 해썹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하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해썹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썹을 적용할 수 있는 최종 7원칙 12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요 관리점 결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입니다. 7원칙을 절차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료 및 공정별로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후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공정 조건, 즉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한계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 이탈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정한 해썹 운영 사항에 대해 검증 절차와 그 방법을 수립한 후 해썹 기준에 따른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을 수립합니다.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해썹 적용.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해썹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1990년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가 해썹 시스템의 적용 지침을 채택하고 해썹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 생산 시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해썹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해썹 적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의 해썹은 한국과 같이 국가 주도의 해썹 인증이 아닌 영업자 주도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 시 자체 적용 현장 점검을 수행하며 일정 주기에 따라 FDA, USDA,
FSIS 등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업자 주도의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해썹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PCP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후속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인증이나 승인 제도가 아닌 영업자 주도의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며 해썹의 방식을 도입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썹 사후 관리를 통해 해썹 계획 및 실시 상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가 주도하여 해썹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 유형이나 업종 및 매출액 등에 따라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을 선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라면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과자, 캔디류, 빵류와 같은 다소비 유형과 알 가공업, 유 가공업 등과 같은 축산물 업종 또한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그 외의 식품 및 축산물, 사료 제조업 등은 자율적으로 해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썹은 이제 그동안의 수기 기록 등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해썹입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제조 공장의 IoT 기술 등을 활용해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해썹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반 해썹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해썹을 활용하면 중요 관리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교환, ICT 융합 등의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심사 준비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속 검출 공정을 모니터링할 때 기존 공장에서는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담당자가 시편 통과 등으로 금속 검출기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수기로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면 금속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PC로 전송할 수 있으며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및 금속 검출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썹의 도입으로 그동안 수기로 적던 해썹 기록을 자동 입력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의 신뢰도가 향상하였으며 모니터링 관리의 정확도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빈도로 관찰하고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관리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썹 7원칙 12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썹의 준비 5단계와 7원칙의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식품 등에 혼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